순천의료원 김대현 원장님께서 코로나19 대응에서 공공의료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실 코로나 한참 할 때는 의료원에 안 있어서 좀 그런데 하여튼 의료원에 순천의료원에 계신 정효성 원장님 이하 임직원들이 굉장히 노력한 덕으로 어쨌든 이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발표할 내용은 코로나 환자 현황과 대응 대책, 진료 환자의 수준과 의료진의 교육 이런 목차로 여러분들께 순천의료원은 2020년 2월부터 환자를 받아서 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외래가 연인은 3,800명 정도, 입원 환자가 6,600명 정도였는데 2021년에 가장 환자를 많이 진료를 했고 2023년 5월까지는 이제 민간병원이 환자를 진료함으로 인해서 저희들 병원에 병상 확보되어 있던 것들이 서서히 이제 감소를 하고 나중에는 이제 민간에서 주로 환자를 보고 저희들 병상은 최소화로 확보가 해놓은 상태에서 환자를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이제 감염 환자의 격리 치료가 초창기에는 무증상 확진자도 격리를 위해 입원을 했습니다. 감염 환자 중에서 증상자 치료하고 전염 방지를 위해서 입원을 했는데 이 증상자들이 입원을 해야 병원에서 어떻게 보면 치료에 역할이 있는데 초창기 때는 그 전염 방지를 위해서 의료원에서 확진자들을 대부분 재택 진료도 있었지만 의료원에서 확진자를 받아서 진료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증 환자가 우리 순천의료원에서도 생기게 되면 이제 타 병원으로 전원을 하게 되었는데 이렇게 이제 제한된 병상으로 환자를 보기 위해서는 환자의 분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입원 환자가 병원에서 음압 병상을 차지하고 있으면 이 환자를 중간에 내보내고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들을 저는 이제 이 코로나 한참 유행할 때는 제가 정신과 환자들을 전원해서 보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제가 정신과 환자를 동반한 코로나 진료를 제가 전담해서 했는데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이 환자의 우리 역학조사서가 좀 웹에서 역학조사서를 완성을 하면 그게 의료기관으로 갈 때 그 역학조사서를 받아서 다시 그것을 또 기록하고 하지 말고 좀 어떻게 보면 중앙 클라우드나 이런 데서 앱 한번 발생이 되면 허가를 득한 사람이 로그인을 해서 그것을 보고 그냥 파악을 하면 될 것을 갖다가 계속 종이로 역학조사서를 옮기는 그런 과정들이 아마 행정적인 부담이 되고 해서 역학조사서를 만드는 보건소도 정말 고생을 하는데 그 역학조사서가 도착을 해서 의료기관에서 활용을 하는데도 너무너무 절차상에 복잡한 것들이 있어서 행정에 그런 것들이 조금 해결됐으면 하는 생각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근데 처음에 우리 금융조사서도 노란 종이 적는 거 금융조사서 적었는데 그거 제가 기땡땡 교수님한테 그거 좀 QR코드나 그거를 좀 만들어서 좀 하면 좀 간단해지겠다라고 건의를 했는데 다행히 받아들여져서 여러분들 아마 해외 갔다 오시다가 노란 금융조사서 적는 게 어느 순간 없어졌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가 모여야 생전 경험하지 않았던 것들을 좀 효율적으로 진행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입원 병실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민간 병원들이 참여하고 그래서 병상 확보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코로나가 좀 더
병상 확보와 환자들을 진료하는 데 좀 더 수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진료 환자의 수준이 우리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를 볼 수 없기 때문에酸소 포화도가 94% 이하가 되거나 심한 폐렴이 있는 환자들은 또 전원해야 되고, 단순 감염 환자와 무증상 환자 또는 확진자 입원 치료 없이 재택 치료가 가능한 사람들이 의료원에서 치료도 받았고, 또 유증상 확진자들이 정상 치료를 위해서 의료원에서 치료를 했습니다. 이러한 의료원이 우리 일반 진료를 보는 가운데 감염 환자에 대한 그 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거든요. 근데 이제 확진자 진료를 보기 위해서는 이런 의료진들도 평소에 좀 교육이 되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간호인력에 대한 뭐 개인 보호구 착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초창기에 교육을 해가면서 환자를 보아왔습니다. 근데 이제 중간에 이제 의료원에서 의료인력이 부족해서 이제 외부에서 용병이 들어왔죠. 간호사, 임상병리사 같은 분들이 들어왔는데, 이분들의 임금 체제가 기존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하고 임금 체계가 틀려가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아주 정말 어떻게 보면 주축인 역할은 기존의 의료원의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 그 용병들은 별 책임 없이 듀티 돌아가는데 듀티표에 배정만 됐는데 그분들이 월급이 2.5배 정도 되니, 일부 정말 똑똑하신 우리 의료원에 근무하신 분들은 또 나가서 그 용병으로 들어와서 같은 근무를 하시는 분도 있고 하니, 묵묵히 일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상대적 박탈감이 있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이 코로나를 다 끝나고 2.5배까지는 아니더라도 조금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있었으면 하는 게 제가 중간에 들어가서 환자를 보면서 느낀 겁니다. 그리고 중환자 진료를 위한 중환자실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러한 장비들이 구축이 돼야 되는데, 이 장비 구축만 해도 운용을 할 수 있는 인력들이 별로 준비가 안 되면, 장비는 있어도 예를 들어서 에크모가 한 대 있고 두 대 있고 세 대 있다 쳐도 그 에크모를 운영하기 위한 의사, 간호사가 최소한 몇 명 정도 필요할 것 같습니까? 15명 이상 필요합니다. 근데 인력 15명 정도는 늘릴 생각이 없으면서 이 기계가 그냥 자동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기계는 절대 자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인력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CCTV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병 환자들을 보기 위한 CCTV, 또는 식사 나를 때마다 간호사들이 가야 되는데 그 방호복 갈아입고 하는 것을 로봇가 대신하면, 그런 밥 날라주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그 로봇도 할 수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빨리빨리 적용해서 하는 것들을 좀 도입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온도 측정도 요즘 기계가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비접촉으로 쏘아가지고 환자 체온 측정하고 하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음압병동을 구축하는데 처음에 대비를 잘 하셨다는데, 국립목포병원은 2009년부터 음압병상이 40병상 있고, 그 다음에 나머지 일반 병실도 빨간 우리 간이음압기 보셨죠? 간이음압기 빨간 거로 된 그 정도 수준의 음압은 국립목포병원에 200병상이 다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왜 그게 활용이 안 되냐면, 그것을 운용할 수 있는 인력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 메르스 유행할 때 그 이낙연 지사님 있을 때 제가 그 전라남도에는 음압병실이 없어서 목포병원을 열어서 했을 때, 그때 지자체 보건소에서 파견 오신 간호사 선생님들 계시죠? 그때 12명 파견 받아가지고 즉시 교육시키면서, 그분들이 아마 그때 와서 환자 좀 볼라 했는데 환자를 못 보고 놀다가 가셔가지고 그거 한데, 그 노란 게 아닙니다. 절대 거기 교육을 이미 그때 다 받으셨기 때문에 그만큼 신종감염병에 대한 두려움 없이
돌아오면 볼 수 있는 정말 이 전라남도의 그 각 보건소에 계시는 그 간호사 분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이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전체가 우리 순천의료원도 소개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아까 이재학 교수님 말씀하셨듯이 탁과 진료가 안 됐기 때문에 그 분들이 다 떠나고 다시 돌아오는데 국립중앙의료원에서 통계를 보니 한 4년이 걸린답니다. 그럼 그 4년 걸리는 동안 우리는 계속 적자 하다가 이제 과연 어디로 가야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대책으로는 초창기의 질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 신종전염병 환자를 감당하지 못할 때 의료원이 그 역할을 수행을 했고, 또 시설 기준이 충족하지 못한 가운데에서도 환자 진료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 음압병동은 환자를 보호하는 병실일까요? 아닙니다. 음압병동은 그 진료를 위한 그 의료진이 치료가 없는 진료를 보는데 그 정도의 안전시설이 되어 있지 않으면 누가 자기 생명을 담보로 환자를 진료를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음압병실들이 각각의 병원에서 또 충분히 준비가 되고 하면 그 민간병원, 공공병원을 따질 것이 아니라 그 환자를, 그 감염병 환자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어느 정도는 다 갖추고 있는 것들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적자 살다가 이제 손실보상금을 받아서 의료원 생기고 3년 동안은 흑자를 내가지고, 그러면 흑자를 내는데 누가 그러면 기여를 가장 많이 했겠습니까? 근데 이상한 임금 체계로 우리 환자를 진료를 하셨던 의사 선생님들한테만 인센티브가 나가고 간호사는 인센티브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노조에서 그런 차등 인센티브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된다 이래가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환자 봐서 수익이 많이 발생했는데 그 환자를 봤던 호흡기내과 우리 선생님은 인센티브를 2년 동안 한 10억 받아갔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래서 그분은 일할 맛이 나겠지만 그 나머지 분들은 일할 맛 정말 안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코로나를 견디면서 고생하셨던 우리 직원들에 대한 좀 도 차원이든 국가 차원에서 보상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환자 감소함으로써 우리가 최우선으로 또 감염병 병상을 문제 축소해서 손실 보선이고 그런 것도 더 없어졌고, 그래서 이제 다음 신종전염병이 발생할 때 이 사기가 재화된 우리 직원들을 모시고 다시 신종전염병을 볼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상당한 걱정이 앞섭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 코로나19를 끝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직원들의 노고에 조금 더 저는 보상을 해주는 것들이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것들을 그때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 확충은 어차피 차근차근 되어 나가는 것지만 인력과 그 지금 수고한 인력에 대한 적절한 보상까지도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마치겠습니다.